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성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바로 입장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으니까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화요일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대표님은 바로 홍주환 전문가님이신데요. 이 전문가님 수익률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23%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공약일은 12월 27일입니다. 프리엠스는 36%, 그리고 공약일은 12월 29일, 하이로닉 21%, 퍼스텍 65%, 휴맥스홀딩스 18%, 휴센텍 57%로 우리가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급락하는 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익률을 잘 보여주신 분이시고요. 자, 이런 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힘든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도 잡아주실 수 있고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 메시지 샵 3989번 눌러주시고 홍주원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유의미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100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QR코드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웹페이지가 뜨는데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이슈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2,700선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패닉셀이 이제 시작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상황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 포인트로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과연 지금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 또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남는다면 우리 홍주환 전문가님께서 2022년도에도 어떤 공략을 할 테마까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께 힘이 돼 드리려고 나오신 우리 홍주환 대표님.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 더 빛이 나시는 분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많이 힘든데 힘든 시장 제가 오늘 조금 도움이 되드리려고 오늘 시장을 좀 주도 면밀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장의 리스크를 알아야 우리가 또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저와 함께 오늘 시장 점검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시장에서는요, 올라줄 듯 하다가 갑자기 장 중반부터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증시 패닉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도 지금 4일간 14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2,700선 좀 아슬아슬한 상태였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미 중앙은행의 강도 높은 그 긴축 우려로 우리가 투심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악재가 이미 나왔고 도대체 이거 반영은 언제 끝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먼저 좀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시장이 지금 빠지는 이유가 제일 첫 시발점이 바로 미국발 양적 긴축 리스크란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지수 하락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벌써 10% 이상 지금 빠지고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지금 지수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 1062포인트죠. 예,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오늘 날짜까지 해서 16% 정도 900 예. 깨졌죠? 예, 좀 내려왔습니다. 네. 900포인트 깨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세장의 이 하락폭은 어느 정도를 우리가 약세장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야스대장. 약세장. 네. 그래도 한 1% 미만이지 않을까요? 아,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네.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약세장이란 긴 어떠한 흐름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지면 우리가 그거를 약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 20% 이상 안 빠졌네요. 오. 네. 그러니까 일봉 차트로 보면은 매일같이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약세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뭐 때문에 긴축 때문에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는 거죠. 20%가 넘게 빠지는 순간부터 약세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긴 텀에서 약세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빠지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약세장 궤도에 들어서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단기 급락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약세장에 반열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은 결과값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 결과값. 모르겠어요. FOMC 회의가 언제 마무리가 되죠? 이제 26일까지. 내일이죠. 네. 네, 내일 저녁에 이제 내일 밤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아직 거예요. 좀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우선은 시장이 금리가 인상이 되는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양적 긴축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산 매입 축소를 더 가파르게 한다는 이슈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 뭐 30년물 국채 금리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가 계속 함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됐습니까? 안 됐죠. FOMC 회의 결과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지금 그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에서 처음에 그 기존에 연준이 제시를 했던 올해부터 시작되는 3회 인상, 이 3회 인상이 몇 회로 늘어난다 그랬죠? 7회에서 8회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7회에서 8회 늘어났습니까? 아직 안 늘어났죠. 그럼 지금은 좀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뚜렷하지 않게 나온 상황에서 순전히 심리로만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긴축이 그렇게 정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파월 의장이 지금 매파적인 성향으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장이 우려했던 매파보다 더 강한 매파란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가파르게 내수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 정도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시킬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적어도 올해부터 뭐 첫 금리 인상부터 50bp를 인상시킨다든가 올해 첫 금리 인상 시기에 8회까지 금리 인상을 나눠서 시킨다든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고 조금 시장에서 오버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왜 증권가에서 이렇게 오버를 하느냐? 저는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과 조금 비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초과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공포 심리를 좀 심어주기 위한 작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뭐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공포심 한마디로 우리가 가본 곳은 되게 익숙해서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보지 못한 곳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어때요? 뭔가 두려움부터 들죠. 그렇죠. 두렵고 당황하잖아요. 네.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은 FOMC가 뭐고 금리 인상이 뭐고 금리 인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FOMC가 왜 중요한지. FOMC가 왜 긴축을 하려고 하는 네. 것이고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의 지배적인 그 금리 인상의 공포 심리가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시청자분들이 네. 아셔야 아 그렇구나 하고 기다릴 줄 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마냥 빠지기만 하고 그래서 왜 빠지는 건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비관론자가 등장하죠. 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당장 비중 축소하고 현금 확보해야 된다. 다 파세요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팔면은 바보 되는 거죠. 코스피가 네. 막 뭐 2,500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도 많았거든요. 떨어질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여기 옆에다 앉혀놓고 싶은데 네. 2,500 떨어진다고 팔 거냐 이거예요. 음.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2,500 떨어지고 어디까지 회복을 할 건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떨어지는 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회복이 될 건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만약에 회복이 될 건데 회복이 될 줄 모르고 팔아버렸다. 단순히 2,500포인트를 찍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심리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그래놓고 다시 팔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지수가 회복을 해서 3,000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해줬어요. 네. 그럼 누구 탓할 겁니까? 누구 그죠? 탓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팔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를 점검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어떤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FOMC에 대해서 뭔가 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비둘기적인 좀 성향 또 네. 매파적인 성향 이 정도의 구분은 조금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FOMC 회의에서 비둘기적인 좀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매파적인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네. 지금 인플레이션을 왜 미국이 잡아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패권 국가는 미국이죠. 네. 그럼 모든 무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달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물가가 오르면은 이 달러의 부담은 다 누가 가져가죠? 통화 발행 국가가 당연히 부담을 가져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당연히 미국이죠. 네. 그럼 물가 인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가 누구라고 그럼 말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요? 미국이죠. 네. 미국은 지금 이 물가 상승, 글로벌 물가 상승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예요. 네. 그럼 물가를 빨리 잡아야 미국이 이런 경제적 타격을 덜 입고 빨리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데 네.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빨리 물가를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당연히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연준은 매파적인 성향이 나올 것인데 그렇겠네요. 근데 문제는 자 우리가 한번 제가 비유를 드려볼게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막 이렇게 돈을 여기저기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주머니에 이제 조금 돈이 원래는 많았는데 점점 좀 줄어들어서 이제 회수를 하려고 했어요. 네.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그냥 회수하기에는 조금 아까우니까 그렇죠. 이자를 조금 이제 받으려고 붙여서?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자가 인정되는 수준이면은 빌린 입장에서도 알아서 그럼 내가 좀 어떻게 노력해서 갚아볼게 하고 이제 어떻게든 좀 갚아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인정이 되는 수준이면은. 근데 그 인정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 갚겠다 만세 하겠죠. 부르는 거죠, 네. 만세. 배째? 그렇죠? 네.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정말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은 네. 만세를 부르는 국가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해부터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안 하냐? 하긴 하는데 네. 지금 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월스트리트에서 얘기를 하는 네. 그 정도의 인상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시장이 지금 빠진 거는 왜 빠졌다 아까 얘기했죠? 네, 좀 너무 두려워서. 그렇죠. 네. 8회 인상이 된다. 금리 인상이 첫 인상부터 50bp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빠진 거예요. 선반영이 네. 됐죠. 근데 제가 방금 답을 드렸죠. 매파적으로 분명히 회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적어도 시장이 예상한 것만큼 첫 해부터 50bp를 인상하거나 올해 첫 금리 인상 시기부터 첫 해부터 3회에서 8회까지 갑자기 확 늘려버린다던가 이러한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반영이 된 부분에서 다소 리스크가 줄어들겠네요. 네. 심리가 어떻게 그럼 되겠어요? 다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상보다 그렇게 안 됐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안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포심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매수 심리는 동반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요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네. 반영이 될 건 다 반영이 됐고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요?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렇게 빠진 거는 적어도 미국발 금리 인상, 양적 긴축발 리스크가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선반영이 될 만큼은 다 됐어요. 네. 언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차트에서 봤을 때는요. 한 2,850포인트 코스피가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940포인트대에서 이미 반영이 마무리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 거래일 동안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 왜 하락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입니다. 네. 아.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왜 그게 빠져요? 어느 정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편하게 방송을 할게요. 네.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거는 종목보다도 시장이 회복을 해줄 수 있는가를 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게 악재로 작용이 되냐면은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가 상승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이 폭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게 돼요. 그럼 에너지 가격은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는요,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두 번째로 네. 식량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물가를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자체로만 해도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자, 근데 그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올라가겠죠. 엄청나게 올라갈 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밀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국가이고요. 네. 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공급의 요충지죠.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물가가 이 전쟁을 통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전쟁이 중요할 것 같았으면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네. 조지아를 무너뜨렸을 때 그러면 이미부터 그 전쟁에 관련돼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었어야죠. 자, 그런데 우리 과거 한번 사례를 볼까요? 크림반도 병합했을 때 글로벌 국가에서 러시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그거 크림반도 건들면은 너 후회할 거야. 너 그거 가만 안 둬?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복속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협박을 했죠. 미국이 나서서 협박을 했습니다. 네. 너 그거 건드는 순간 너 경제보복 들어갈 거야. 네. 근데 러시아가 어떻게 했죠, 시청자 여러분? 어쩌라고? 음. 네, 할 거면 해. 주가가 폭락을 하던 걔들은 신경 안 씁니다. 네. 이게 러시아식이에요, 러시아식. 러시아는 원하는 게 있으면은 취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징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이전에 조지아랑 크림반도랑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네. 우선은 그거 이전에 요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가설이 나온 것이 뭐냐? 네. 예전에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을 때요. 미국이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무역 수출을 금지시키고 자유무역 협정에서 빼버렸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당연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겠죠.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를 겪었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때 이 타겟을 어디서 찾았냐? 중국에서 찾았어요. 중개 무역을 했다는 거죠. 무역이 안 되니 무역을 중개로 한 거예요. 중개 무역으로 한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그거를 받아줬고 협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러시아가 그 당시에 뭘 했냐? 중국을 통해서 중개무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은 수출 최대한 하고,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뭘로 샀냐? 뭘 샀냐? 금을 산 거예요. 다 금을 사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제 보복이 들어와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중개무역 통해 가지고 수출하고 수출한 돈으로 금을 사 모으니까 버틸만 하네? 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이제 손 뗐죠. 그럼 미국이 지금 네. 경제 보복할 거라 그러는데 콧방귀 끼고 있죠. 네. 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중개무역 하면 되고 지금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금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볼 거면 해. 나는 지금 경제 보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야.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 크림반도랑 조지아의 사례랑은 조금 별개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랬죠. 네. 왜 그럴까? 크림반도랑 조지아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섬 같은 거예요. 그냥 작은 곳이에요. 그냥, 네. 그냥 크게 이렇게 영향이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좀 다르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에너지 공급의 요충지이고 물량 공급의 요충지라 그랬어요. 세계 물가 상승이 우크라이나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좌지우지가 되고,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스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전쟁까지 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힘들겠네요. 예,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게 누구라 그랬죠? 미국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과연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이라고 해서 서방 국가랑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걱정돼가지고 우크라이나 건들지 마 이러는 걸까요? 그게 그 물가를 아니에요. 생각해서. 네, 지금 여기서 물가가 더 올라버리면은 네. 미국은 지금 징태양난이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집니다. 네. 아무리 패권 국가고 아무리 세계 제일 가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초과 인플레이션이 된다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정말 휘청일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럼 이 휘청일 때 그 입지를 누가 파고들어요? 중국이 파고들어 갈아버리는 네. 거예요. 그 약점을 물어 뜯어버리는 거지. 그럼 중국이랑 안 그래도 좀 대치 중인데 네. 러시아까지 거기서 그래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내수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 네. 두루두루 챙기면서 네. 자기의 입지를 또 다져가겠죠. 그렇겠네요. 미국이 못 챙기니까. 예, 지금 미국이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 챙기는 부분들은 또 중국이 챙겨가겠죠. 그럼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물가 상승의 주범은 에너지라 그랬죠. 네. 에너지 값이 또 올라버리면은 물가는 초과 인플레이션에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는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우크라이나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전쟁을 무조건 막아야 돼. 그래요. 어떻게든 막아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고작 할 수 있는 게 경제보복밖에 없으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뭔가 대처 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전쟁이 진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높죠. 거죠? 네, 높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요충지라는 거를 푸틴도 알고 있어요. 네. 러시아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경제 보복이 들어오면서 물가 상승까지 같이 들어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경작지라든가 가스관이 연결되는 그런 지역들은 피해서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그런 지역들은 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는 게 맞는 거고, 물가 상승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 왜? 네. 푸틴도 그 지역을 피해서 전쟁을 하려고 할 테니까. 네. 예, 그 지역은 안 건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 악재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 단기적인 악영향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겁니다. 악재가. 그럼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이 빠진 만큼은 금방 다시 올라와 주거든요. 그럼 과연 언제부터 저점을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그런데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빠졌을 때 항상 코스닥이 먼저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도 좀 동일할까요? 그렇죠. 상승은 비슷하게 뭐 포지션을 잡고 올라오겠지만 네. 상승폭은
코스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만약에 코스닥에 막 종목들이 좀 마이너스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약간 물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냥 좀 빼는 게 좋을까요? 지금 빼면 안 되고 네. 지금은 매집 구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집 구간을? 네, 지금은 네. 분할 매수로 슬슬 매수를 그러니까 겁먹을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이고 네. 만약에 물렸다라고 한다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를 느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공포하니까 우리가 공포 지수하면 빅스 지수가 있잖아요. 네, 빅스 이 지수.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관찰을 해보고 싶다 이럴 때 빅스 지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 그냥 변동성 지수죠. 그게 네네.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높아지면은 네. 공포 지수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낮아지면은 하락을 하면은 음. 공포 지수는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올라온다라는 네. 거죠. 그럼 빅스 지수가 지금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15% 급등이 나왔고요. 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빅스 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변동성 지수가 네. 지금은 상승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포 지수가 더 높아지는 시기이고 이 공포 지수가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 추가 하락분이 나올 수 있어요. 공포 지수도 선반영 되는 부분인가요? 공포 지수는 후반형이죠. 후반영? 네. 공포 지수는 보통 후반형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거든요. 아. 개인적인 궁금함이었습니다. 궁금할 수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시장이 빠지는가, 얼만큼 빠지는가, 도대체 반등은 올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반 정도 흘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난 후에도 조금 더 궁금점들이 생기거나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로 먼저 가능한데요. 샵 3989번 번호 칸에다가 홍주원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도 여기 실시간 노란톡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들어오시면 아침부터 계속 시황 이슈 전달해 드리고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시장에서 돌아가는 테마가 어떤 게 핫한지 특징주는 어떤 게 있는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요. 어렵다 할 생각이 들 때는 바로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만한 좀 섹터나 뭐 업종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시장은 뭐 어떤 쪽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시장이 올 거라고 네, 사실은 많이 얘기해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거든요. 음. 그냥 빠지는 건가 보다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네. 바로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금리 인상이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만약에 금리 인상의 첫 시발점이 딱 불이 짚어지고 나면은 네, 그때부터 금리 인상 속도는 아주 가파르게 진행될 거다. 이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지금 딱 보세요. 맞아요. 네.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래도 왜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공부를 경제학 전공을 했다 보니까 네. 예, 당연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예. 그 제 기준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될 건데 금리 인상이 만약에 가파르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지수가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지수를 뭐라 그러죠? 버블 시대라고 부르죠. 예. 왜?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건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필 그런 버블 시대에 뭐가 있죠?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그럼 그 그러면은- 버블이 다 빠지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역사상 최고치가 네. 찍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길게 해볼게요. 차트를.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아. 이게 그렇게 뭐 당황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은
하필 그런 시기가 다가올 때쯤이 어느 시기였냐? 요때였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매수 포지션을 잡을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종목들 리밸런싱을 해야 될 때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렸던 게 그냥 이런 뭐 거시적으로 흘러가는 경제적인 관점이라든가 시장 지수 차트만 봐도 우리가 어떤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뭐 사라 그랬죠? 경기 방어주 사라 그랬잖아요. 경기 방어주 지금부터 모아가라고 제가 3, 4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이거는 이거 시청자분들 예전에 과거 팍스경제 TV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제 방송 찾아서 보시면은 과거 방송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보시면 됩니다. 경기 방어주 어떤 게 있었나요? 금리주, 네. 금리 상승주, 그리고 그 금융주죠. 그러니까 네. 금융주 중에서도 골고루 담으라 그랬죠. 네. 보험, 증권, 은행 이 세 가지 섹터를 골고루 담으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빠졌는데 그쪽은 오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생활 소비재. 네. 생활 소비재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네, 식료품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 네. 의식주 필요하지만 의식주 중에서 가장 뭐가 필요하죠? 먹는 게 가장 필요하죠. 네. 그러면은 시장 하락기에 뭐가 먼저 움직인다 그랬어요? 식료품 먼저 움직인다 그랬잖아. 어때요 지금? 어제 오늘 식료품 강했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네. 리스크가 반동이 오면요 식료품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미리미리 담아놨으면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벌써 20%대 수익권일 거예요. 네. 지금 금융주 굉장히 괜찮거든요. 네. 지금 이제 리밸런싱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못 하는 거예요. 왜? 다 물려 있으니까. 다 물려 있으니까 리밸런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열광을 할 때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욕심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 보면요. 개인들 보잖아요. 네. 이럴 때 열광합니다. 이럴 때 열광해요. 올라갈 때요. 욕심 내죠. 네. 그리고 떨어질 때 어때요? 자, 차트 떨어질 때 어때요? 우르르 두려움에 떨죠. 두려움 떨죠. 네. 항상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래에서 이런 폭락 시기, 자 크게 봤을 때 이런 폭락 시기, 자 요때, 요럴 때, 그리고 과거 또 볼까요? 2018년도 때 한번 나왔죠? 이런 폭락 시기, 또 이런 폭락 시기. 자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더 과거로 봐야지. 더 과거로 보자면요. 네. 2007년도 때 요때.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있었을 때. 요때. 이럴 때.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렇게 좀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빠질 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와요.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빠질 때 파는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고 바닥에서 파는 사람은 누굴까? 네. 바닥에서 파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개미들이죠. 개인들이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네. 자 오늘 차트 잠깐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자 오늘요. 만약에 아래 꼬리가 달렸으면 개인들이 공포를 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긴 했겠지만 야 이제 드디어 반등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좀 버텼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아래 꼬리가 안 달렸습니다. 긴 장대 음봉이죠. 네. 그죠? 여기에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런 긴 장대 음봉이 공포 심리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하고 있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줄어들고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다가 오후부터 매도 전환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개인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시키는 건 누굴까요? 세력들이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세력들은 크게 돈을 벌고 싶어 할까 안 싶어요? 무조건 많이 벌고 싶겠죠. 네, 시청자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앵커님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지금 지수 폭락인데 아 이거 지금 너무 가격들이 좋아. 그럼 서서히 좀 주워 담고. 네, 계속 매집을 하고 싶은데 네. 안 팔아 개미들이 안 팔아 개인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계속- 지고 흔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안 팔아 이래도 안 팔아 이래도 안 팔아 하면서 계속 지고 흔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개미들이 공포 지수가 극에 달했을 때 공포감이 굉장히 극에 달했을 때 네. 뭐가 나오죠? 개인들의 물량이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물량을 세력들이 매집을 해 나가는 거죠. 네. 외인이든 기관이든 누가 됐든. 그러고 했다가 또 올랐을 때 전부 다 개인한테 떠넘기는 그렇죠.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개미들은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왜 계속 그렇게 똑같은 거에 당할까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열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주식 시장이 마냥 사면 오를 줄 아는 기대. 네. 그런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네. 그런 개인들이 저는 전혀 불쌍하지가 않습니다. 네. 공부하셔야죠. 주식 시장에서 왜 주식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지수가 떨어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넋놓고 있어요. 그냥 넋놓고서 이거 왜 이래 이러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소주 한 잔씩 하시고 네. 속상하니까 밤잠 설치고 잠도 안 와. 예, 고민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의미 없는 종목 상담을 하러 다니기 시작하죠. 네.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지금 지수 보이는 이 지수에 무슨 종목 상담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고 계속 그런 식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오늘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시장이 빠지는 원인,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러면은 그러한 리스크가 언제쯤 해소가 될지 체크를 하고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인가 여기까지 확인을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욕심을 내야 될 때죠. 없는 돈도 만들어 와서 지금은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 평균 단가, 물려있는 종목들 평균 단가 맞춰야 될 시기가 지금 다가온 거고 만약에 현금 확보를 미리 해둔 사람들이면 지금 드디어 매직 기회가 온 거예요. 오늘 이 캔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 캔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래 꼬리 안 달린 이 장대 음봉의 캔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긍정의 신호예요. 개인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공포심에 질려하는 캔들이겠지만 네. 이 캔들은 개미들이 공포감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캔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다 던질 건데. 자,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경우도 이런 날에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날에 다 나오는 겁니다. 반대 매매가 네. 다음 날에 반대 매매가 될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오늘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매도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은 또 어떻고요? 이런 캔들이 나와줘야 공매도 세력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 이런 캔들들이 나왔을 때 공매도들은 더 이 시장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에서 뭘로 전환할 기회? 그동안에는 공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뭘로 전환해요?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거죠.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보고 있을 때 개인들은 뭘 하고 있어요? 던지고 있죠. 오늘 이 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캔들의 의미는 뭐다? 적어도 저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캔들이다. 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저. 세력의 네. 입장 차이예요. 개인과 세력의 입장 차이예요. 근데 개인들은 세력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만 고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캔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캔들이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포지. 네. 네. 아니 그러면 솔직히 저도 이런 걸 들으니까 저 역시 아침에 이제 주식창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워서 이런 장에 어떻게 대응하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좀 들으니까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알려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엄청 하셔야 됩니다. 얼마 네. 정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첫 번째로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종목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뭐가 올라요? 전문가님 종목 하나만 주세요. 이거 제일 싫어요. 네. 종목은 급등주 제가 수없이 들을 수 있지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장의 본질을 아셔야죠. 주식을 왜 하는지, 내가 주식을 왜 하고자 하는지, 그러면 주식으로 인해서 내가 뭘 바라고 투자를 하는지. 자, 두 번째, 그럼 주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뭘 좋아하는지, 좀 파악부터 하죠. 그쵸? 네. 그리고 뭐 어떤 곳을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지, 맞아요. 또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다 파악하잖아요. 네. 주식도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은 이길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그냥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시고 시장 등에 업혀야 되는 거예요.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럼 날 좀 데려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 너 이 정도까지 나를 이해해 줘? 너 그럼 데려가 줄게 하는 거예요. 배려를 시장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합니까? 네. 성공 못 해요, 여러분.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주식이 뭘 좋아하는지, 네. 시장이 뭘 좋아하고 시장이 뭘 원하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 같이 처음으로 이제 뭔가 지금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겠죠. 저 역시 공감합니다. 오늘 장 정말 힘들었고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나는 주식이랑 안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초반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런 구간은 이런 거였구나.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거였구나.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노력들, 우리가 노력 없이 좀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이해상지가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기초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시황 전략을 좀 세워주실 때도 왜 빠지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설명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물론 하락장이지만 우리가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테마가 어떤 게 집중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요. 시장이 어디에 눈을 돌리는지, 수급이 어디에 몰리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 수익이 좋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성에너지 23% 공약일 12월 27일이었고요. 프리엠스 36% 공약일 12월 29일이었습니다. 하이로닉 21% 12월 29일, 퍼스텍 65% 1월 5일이었죠. 휴맥스홀딩스도 16% 1월 18일, 휴센텍 57%까지 최근까지도 정말 힘들었던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우리가 수익률 자랑하기 위한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계좌를 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2022년도에는 성공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좀 알려드리고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하락장 속에서 빛이 나시는 홍준 대표님과 함께 보신다면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을 좀 생각해 보자면 작년에도 힘들었던 시기에 MP라는 종목 하나 주시긴 하셨거든요. 오늘도 혹시나 뭐 괜찮은 종목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는 있을까요? 뭐 자. 정말 부담스러우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요, 알려드릴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네. 종목 절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음, 자, 얼마나 지금 시장 쉬워요. 네. 공략하기가. 음, 지금 에너지랑 식료품만 공략해도 돼요. 방산주만 공략해도 네. 데이트레이딩으로 충분히 먹고 나옵니다. 음, 제가 요즘 최근에 지금 수익률표 나갔지만 네. 수익률표 나간 것 중에 보시면은 퍼스텍 있죠. 네. 그리고 뭐 휴니드 있죠. 그리고 대성에너지 있죠. 음, 그리고 GS 있죠. 네. 다 뭐예요? 에너지 방산이잖아요. 음, 그럼 지금 이게 선침해가 들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네. 이미 이렇게 될 결과를 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 선침해를 할 수 있죠.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이 선침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결과를 알면 되는 거죠. 음, 예언이 아니라 그냥 마치 그냥 공식과도 같은 거죠.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미리 좀 사전에 알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종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침에는 공부만 하면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네. 어떤 쪽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거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국제 정세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게 네. 좋아요. 그리고 네. 다양한 이제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규모 개방 경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영국이라든가 네.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지금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산업을 주도적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는지 월스트리트 애들 뭐 모건 스탠리니 뭐니 얘들이 말하는 거는 다 무시해도 돼요. 네. 근데 그냥 흘려는 듣지 말고 아 얘들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뭔가 이유는 있겠구나 하고 찾아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저 여러분 혹시 저랑 내기하실래요? 내일 저녁에 모건 스탠리랑 그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네. 연 8의 금리 인상을 시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얘들이 틀릴 것이다 아닐 것이다. 오.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 네. 얘들은 그렇게 정확한 애들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어떤 산업이 곽강받고 있고 그런 산업을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적어도 그런 이유들을 먼저 좀 찾아 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깊게 봐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급등주가 종목이 하루에 상위 상승률 종목이 50종목도 안 나오죠. 네. 그죠,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의 전체 상장된 종목은요, 2,400종목이에요. 2,400종목 중에 50종목도 안 되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따라다니느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저평가주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선취매가 가능한 굉장히 훌륭한 산업군들 다 놓치고 계신 거예요. 네. 고작 그 50종목 안에 내가 그 종목에서 몇 프로 조금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습관 자체가 잘못 들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멍청합니까? 2,400종목 중에 올라가는 50종목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나머지 2,350종목은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좋은 종목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너무 도움이 되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어떤 뭐 한 업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업종 중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종목에서는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 괜찮을까요? 우선은 재료가 좋고 네. 모멘텀이 좋다. 네. 그리고 뭐 테마가 좋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딱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차트만 보면 됩니다. 차트만?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네. 양반 또 이제 뭐 가치 투자 뭐 이런 사람이다. 네. 저 아니에요. 저 가치 투자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요? 저 네. 5년, 10년 투자 막 이런 저 질색팔색합니다. 네. 저도 급등주 잘 뽑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네. 그런 좀 가치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 투자는 당장 내 생활에 보탬이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려면은 누구보다도 더 공부를 해야겠죠. 당장 내 생활에 보탬이 되려면은 적어도 내가 투자를 짧게는 한 1개월에서 3개월, 네. 길게는 1년 이내에서 투자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계속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전 투자고 그게 가치 투자인 거예요. 네. 적어도 서민한테만큼은. 서민들이 무슨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10년 투자하고 30년 투자합니까? 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테마들을 보고 결국은 기술적으로는 분석을 해줘야 돼요.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중장기이신 분들은 이 고점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단기 매매로 들어가는 거는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 네. 지금 시장 많이 하락해서 굉장히 속상해 계실 건데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 땡 잡은 겁니다. 네. 지금 노란통 메신저 오늘 제가 방송 끝납니다. 네.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진행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왜 공포에 떨지 말아야 되고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 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없는 돈도 끌어와서 투자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 공포를 느낄 틈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공포야? 사치야, 사치. 네. 지금은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평균 내가 물린 종목 있으면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될 때고 지금은 충분히 매집을 해가지고 반등 시기에 내가 여기서 재미를 볼 때란 말이야. 공포 느끼시지 마세요. 제가 공포심 풀어드릴게요. 오늘 들어오시면은 추가적으로 교육해드리고 네. 매집해 나갈 수 있는 그 섹터, 테마, 네. 그리고 그 중에 뭐 관심 종목들 드리면서 왜 그런 것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이번 주에도 FOMC 회의도 있을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있을 거고 또 연휴라서 그 연휴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을 할 텐데 그럼 다음 주까지도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고 변동성이 많아질 수 있단 말이죠. 혹시 다음 주 전략은 뭐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노란톡 메신저 일단 들어와 주시고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요. 1분밖에 안 남아서 전략까지 이야기 못 드리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다음 주 전략 알려드릴 거고 요번 주가 이제 저점입니다. 네. 예, 저점이 잡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오늘 캔들 때문에 오늘 이제 장대 음봉 때문에 굉장히 심리가 불안하셨죠. 혹시라도 노란톡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안 들어오셔도 되니까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내 종목 팔지 마세요. 예, 반등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닙니다. 기다리시고 네, 알겠습니다. 뭔가를 판단하면 안 돼요. 네. 한 가지 마지막 팁 드릴게요. 공포심이 가장 극대화됐을 때 뭘 판단하지 마세요. 기분이 좋을 때 뭘 판단하고 슬플 때 판단하지 마세요. 네. 평온할 때 판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이 참 힘들다고 하시니까요. 또 무료 방송 따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링크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신다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동영상 링크까지 제공될 예정이니까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주린이 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